여러분 안녕하세요. 밉지 않은 초락보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근데 또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지 않나요? 사실 당장 몇백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월급이란 게 늘 모자라고 아낀다고 아껴도 잘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 그럼요. 그 맘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물론 처음엔 그랬죠. 근데요, 또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인 저도 2년 만에 5천만 원 모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년 만에 5천만 원 모을 수 있었던 그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보이. 자, 지금부터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요,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선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모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을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이를 이루기 위한 1년 단, 1개월 단위의 세부 계획들이 또 필요한데요. 만약 5년 동안 1억을 모으기로 했다면 1년에는 2천만 원씩을 모아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다시 월 단위로 쪼개보면 매월 약 170만 원씩을 모아야 되겠죠? 결국 최종 목표를 세워야지만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요. 이를 이루기 위한 소비 계획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간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쿼터 법칙입니다. 쿼터? 아이스크림 크기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쿼터는 숫자 4분의 1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 방법은 책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5천억 원대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의 소비 원칙이기도 한데요. 실제 내 월급의 4분의 1만 내 월급인 것처럼 지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00만 원의 4분의 1인 50만 원만 내 월급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 달에 50만 원만 지출을 하는 것이죠. 애초에 내 월급이 실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이상은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의 심리적인 월급을 설정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월급의 4분의 1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목표에 맞게 대략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설정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칙대로라면 나머지 월급의 4분의 3은 자동으로 저축이 되겠죠? 이 금액하고 우리가 앞서 목표를 설정할 때 정했던 월별 목표 금액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한 달 지출 계획까지 모두 정해졌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 쪼개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통장 도대체 왜 쪼개느냐? 돈을 사용 목적에 맞게 나누어서 돈이 허투루 빠져나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에요. 일종의 내 월급에 그물망을 쳐두는 것이죠. 통장은 크게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 4가지로 쪼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월급 통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매월 월급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매월 나가는 지출, 예를 들면 월세, 이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와 같은 이런 고정적 지출이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그 다음 생활비 통장은요, 우리가 한 달에 지출하기로 계획한 금액 중에서 아까 말한 고정비, 즉 월세나 이자, 통신비, 관리비와 같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난 한 달 동안 내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넣어두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금액들이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비상금 통장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 외에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따로 비축해두는 통장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약 2달치 정도를 이 통장에 비축해두고 있는데요.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하고 다음 달에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항상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은 적금 통장입니다. 월급에서 앞서 말했던 모든 금액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바로 이 통장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년 만기에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축은행에 금리가 비교적 높은 적금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요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장을 쪼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만약 제가 매월 240만 원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쿼터 법칙에 의해서 한 달에 60만 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저축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60만 원 중에서도 월세,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총 30만 원이라면 60만 원에서 고정비 30만 원을 빼고 남은 이 30만 원이 내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거고 이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 계좌에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이 금액 안에서 한 달 생활비를 쓰면 되겠죠? 그럼 저축하기로 한 이 180만 원은 우선 비상금 통장에 넣어줄 거예요. 비상금 통장은 월급의 2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500만 원이 찰 때까지는 월급 통장에서 매번 180만 원을 이 통장으로 넣으면 돼요. 500만 원이 완성되고 나면 그 뒤로는 적금 통장에 나머지 금액을 넣어서 계속 적금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번 달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조사비니까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비상금 통장에서 30만 원을 빼서 쓰고 다음 달에는 이 비상금 통장에 3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150만 원을 적금 통장에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방법,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돈을 통장에 잘 쪼개 놓았으니까 이제는 돈을 현명하게 잘 써야겠죠? 기록하기는 말 그대로 돈을 쓸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두는 건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둬야 내가 이번 달에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또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소비가 가능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요새는 가계부 어플처럼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수단을 선택하셔서 나의 소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 조미료를 살짝 뿌려주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할 때 생겨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투룸 전세로 둬서 독립하겠어 와 같이 확고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돈을 모으고자 하는 욕구가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또 이 간절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꼭 돈을 모아야만 하는 이유를 각자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2년 만에 5천만 원 만드는 방법으로 목표 세우기, 쿼터 법칙, 통장 쪼개기, 기록하기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수리 마수리 하면 5천만 원이 뚝딱 하고 생겨나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을 기대하셨나요?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아들, 딸 예쁘다고 통장에 1억씩 빡 꽂아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원래 세상의 이치라는 게 한 번에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절제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또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부자가 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도 월급으로 5천만 원 만들기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노트를 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유와 목표부터 적어보자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2년 만에 5천만 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되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 안 들잖아요. 밉지 않은 초록보이